예비 며느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버린 인간 말종 50대 남성 김씨를 알고 계십니까? (2019년)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 30대 여성 수연씨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부모인 50대 부부 김씨 4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혼도 하기 전인 예비 며느리 수연씨가 예비 시부모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비 시아버지 김씨가 잘해줬던 이유가 컸는데, 예비 시아버지 김씨는 평소 성격도 밝아 말도 잘했고 얼마 전까지 버스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동료들로부터 사람 좋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그리고 가끔은 요양병원에 봉사도 다녔던 김씨는 수연씨가 오래전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알고 보양식품을 챙겨주는 등 수연씨를 딸처럼 아껴주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수연씨는 예비 시부모와 가까워졌고, 남자친구 집에 경조사가 있거나 여행을 갈 때면 빠지지 않았으며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그러던 2019년 8월 13일 예비 시아버지 김씨가 이틀 뒤인 광복절날 시간을 좀 내어달라며 수연씨에게 연락했다. 이때 수연씨는 별 생각 없이 약속을 잡게 되는데, 김씨는 웬일인지 개인적인 일이니까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만난다는 말을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2019년 8월 15일 오후 1시경,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두고 렌트카를 이용해 강남구에서 수연씨를 차량에 태웠고 곧바로 이틀 전 예약한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으로 향하게 된다. 평소 김씨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수연씨는 어색함 없이 이동했지만 이동 시간이 길어지자 어디로 가는지를 묻게 되는데, 이때 김씨는 그동안 아버지가 해준 게 별로 없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 가보면 안다고 말하며 차를 몰았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온 두 사람은 당일 오후 3시경 경기도 포천에 방범용 카메라도 없는 복층구조의 무인 펜션에 도착하게 되고, 이후 김씨는 주섬주섬 짐을 챙긴 뒤 펜션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세상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던 김씨가 챙긴 가방에는 속칭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마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파파베린이라는 약물이 들어 있었고, 이후 수연씨가 펜션에 들어서자 김씨는 선물을 줄 게 있다며 2층으로 수연씨를 유인했다. 그리고는 수연씨를 2층 침대에 앉게 한 뒤 수건으로 눈을 가리려 했는데, 이때 놀란 수연씨가 뭐 하는 거냐며 정색했으나 김씨는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가만히 있고 팔을 내밀어 보라고 했다. 찜찜했으나 수연씨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았는데, 갑자기 김씨가 너는 뭐가 나오는지 보자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들고 있던 주사기를 수연씨의 팔에 주사해버렸다. 깜짝 놀란 수연씨가 팔을 뿌리치자 김씨는 재차 주사하려 팔을 잡았고 또 뿌리치자 이번에는 먹이려고 입을 벌리려 했다. 놀란 수연씨는 김씨를 밀고 1층으로 도망쳐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머리는 어지러워지고 몸의 감각이 없어졌지만 필사적으로 도망친 수연씨는 다행히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찾았으나 그 사이 김씨는 도망쳤고, 경찰은 불안에 떠는 수연씨를 병원으로 옮긴 뒤 현장을 살피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주사기와 발기부전제를 발견,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출국 금지시키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통신 조회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김씨의 거주지를 파악해 잠복 수사를 해보았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으며, 그러다 김씨의 아내 명의 차량을 범죄 차량으로 등록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사를 이어갔다. 한편 범행을 저지르고 펜션에서 도망친 김씨는 렌트카를 펜션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가평의 한 야산에 버린 뒤
위치를 추적당하지 않도록 대포폰 세대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했고,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던 아내의 차량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김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으나 도주 12일째가 되는 2019년 8월 27일 경찰이 범죄 차량으로 등록한 김 씨의 아내 차량으로 김 씨가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이를 추적해 경기도 용인에서 김 씨를 붙잡게 되는데, 이때부터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검거 당시부터 김 씨와 그의 아내는 마약 한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는 도주 중에도 부부가 쌍으로 여러 차례 마약을 했다는 것이었고, 또한 김 씨는 과거에도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증명하듯 아내의 차량에서는 무려 160여 개나 되는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붙잡힌 김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다. 김 씨는 요즘 들어 수연 씨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도 하고 아들에 대한 진짜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 그러던 중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더 잘할 것 같아서 투약했다라는 것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다. 그리고 펜션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 김 씨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었을 뿐 수연 씨에게 몹쓸 짓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된 아들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피해자인 수연 씨는 세상이 무서워져서 사람도 배우자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못 믿을 만큼의 상처를 받아 병원에 다니며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듯 자식들의 앞날을 망쳐버린 50대 김 씨. 그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20년 3월 열린 1심 재판. 김 씨는 끝내 수연 씨에게 몹쓸 짓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김 씨는 수연 씨에게 몹쓸 짓을 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김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선고에 불만이었던 김 씨는 항소했으나 2020년 9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의 정당함을 인정했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